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앞니 하나가 이 정도 변색이 되면 웃을 때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치료가 그렇게 힘들지가 아프지도 않거든요 이건. 대부분은 이제 치아 미백 받고 싶어요라고 해서 오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아 미백은 치아 바깥 겉면에 미백제를 이렇게 발라서 치아를 밝게 화이트닝하는, 실활치의 반대말은 생활치예요. 살아있는 치아를 생활치라고 하고요. 죽어있는 치아를 실활치라고 해요. 신경치료를 한 치아를 그거 하나만 이렇게 밝게 만드는 걸 보고 보통 실활치 미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겉면에다가 뭘 바르는 게 아니고 그냥 치아 속에다가 뭘 넣어서 워킹 블리칭이라고도 해요. 걸어 다니면서 미백이 되는 거예요. 미백제를 치아 안에다 넣어 놓는 거죠.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부러지거나 충치 때문에 신경이 죽거나 해서 신경치료를 안 했는데도 치아가 노랗게 변해 오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다쳤는데 증상이 없이 그냥 몇 년 지났는데 치아가 이렇게 변색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신경이 죽어 있고 안에 염증이 생겨 있고 그래서 치아가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신경치료 한 치아는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죽어 있는 나무들은 잘라서 보면은 약간 색이 탁하죠. 그렇게 되면서 색 자체가 약간 탁해지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이제 앞니 변색으로 오시는데 앞니 자체는 치아 사이즈도 좀 작죠, 어금니에 비해서.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그렇게 변색이 되는 것들이 잘 보이고요. 얘는 좀 덜한데 이렇게 신경들이 있고요. 젊은 분들은 신경관 자체가 이렇게 머리 위쪽까지도 크게 혈관들이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신경치료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뿌리 쪽에 의사들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남아있는 혈관들이 다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걔네들이 저희가 이제 워킹 블리칭 하려고 들어가 보면 치아의 크라운 쪽에 혈관 조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그런 원장님들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우지 않고 이제 안쪽에다가 코어로 아말감이라는 약간 은색 나는 게 있어요. 걔네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그걸로 했을 때 가끔 치아들이 안에서부터 회색으로 비쳐 보이는, 시간이 오래됐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치아가 변색이 많이 되죠. 신경치료 하면은 변색 조금씩은 다 돼요. 또 있다, 충전물이 너무 길게 됐을 때, 얘는 좀 짧게 잘라낸 건데 하얗게 충전한 재료가 너무 길게 나와 있거나 GP콘이라는 가타펄처하고 그 안에 세멘이라고 그 실러 같은 게 있어요. 그 두 개를 이제 밀폐를 시키는 재료가 있는데 걔네들이 너무 위에까지 많이 올라와 있으면 걔네들이 또 변색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치아가 갑자기 변색이 되는 경우는 없고 여튼 신경이 죽은 거죠. 신경치료가 이미 돼 있는 치아는 신경치료를 또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확대해서 찍어보면 뿌리 끝에 약간 염증이 있죠. 고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잡히고 신경치료 상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확장도 충분히 덜 돼 있고 충전한 재료들이 빈틈이 많이 보이면서 끝까지 길이도 확보가 안 돼 있죠. 이러면 미백을 할 때 이 윗부분을 저희가 그 레진이나 GI 위쪽 베이스를 이렇게 밀폐를 시켜놓고 그 위에다가 미백제를 넣어요. 왜냐면 미백제가 뿌리 끝으로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미백제는 소듐 퍼보레이트라는 과봉산 나트륨을 쓰는데 약제가 뿌리 끝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걔가 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뿌리 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머리만 화이트닝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염증이 있는 상태로는 머리만 아무리 이쁘게 해놔봐야 몇 년 지나면 또 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일단 깨끗하게 잘 받아놔야 되고, 신경치료를 안 받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노랗게 변색이 된 치아는 반드시 신경치료를 먼저 해야죠. 그걸 안 하면은 이걸 막을 수가 없죠. 밑에 베이스를 약이 다 뿌리 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겠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신경치료를 확실하게 하고 뿌리 끝까지 잘 밀폐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다 베이스로 다시 메우고 그리고 위에만 이렇게 블리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가 되어 있는 애들은 미백이 안 돼요. 포스트는 뭐냐면 신경치료하고 치아가 너무 남은 게 없으면 예전에 치료했을 때 치아 안에다가 이렇게 기둥 작업하는 게 있어요. 기둥을 이렇게 치아에다 넣는 게 있는데 미백을 하려면 여기다 하는데 기둥이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둥을 빼고 미백을 해야 되는데 기둥 빼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서 보통 포스트가 돼 있는 치아는 그 포스트도 파이버 포스트 흰색을 써야 되는데 메탈을 쓰면 또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포스트를 이미 해놓은 치아는 별 수가 없이 미백을 못하고 그냥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죠. 보통은 이제 지르코니아라고 해서 흰색 재료 보철로 보통 많이 씌우는데 신경치료한 치아들은 포스트가 돼 있는 애들은 지르코니아로 해도 어느 정도 약간 비쳐 보이는 게 있어서 안에 금속을 넣고 그 위에 도자기를 올리는 PFG나 PFM 금속을 안에 이제 색을 커버링 할 수 있는 재료를 넣고 씌울 수밖에 없는 거죠. 미백이 잘 안 되는 애들은.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요즘 나오는 좋은 재료들을 쓸 수는 없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요. 보통 처음 미백이 제일 잘 돼요. 처음 일주일 해보면 얘가 어느 정도 미백이 되겠다는 거 딱 알아요. 그 미백이 50% 이상 되고, 그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뭐 많이 한 분들은 4번, 5번까지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한 2-3번째면 거의 한 80-90%까지 와요. 그러면은 간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치료받는 간격? 일주일 간격. 계속 하면 안 돼요. 그러지만 미백제가 계속 있으면 안에서 또 문제를 일으켜요. 안에서 내흡수를 일으킨다든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보통 뭐 많아야 한 3-4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크라운이 돼 있던 애들 다시 하는 케이스는 별 수 없이 당연히 크라운 하는 거죠. 근데 앞니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꼭 하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 이렇게 크라운 하지 않고 그냥 안에서 신경 치료한 구멍만 메워도 된다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그게 뭐 둘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경험상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보는 건 아니지만은 밀폐가 잘 될 것 같은 치아는 굳이 신경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크라운 씌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외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치아가 이렇게 변색이 되고 신경 치료하는 거라면은 충치가 막 여기도 있고 잇몸 쪽에도 있고 깨졌고 여기저기 누더기처럼 돼 있는 애들은 레진으로 이렇게 다 메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완벽하게 밀폐를 시키기가. 그런 경우는 크라운을 씌워주는 게 좋고, 물론 이제 껍질을 깎아내야죠. 크라운을 하려면 많이 깎아낼수록 더 예쁘게 돼요, 사실은. 근데 겉은 단단하게 되는데 안에가 얇아지겠죠. 큰 앞니 같은 경우는 좀 난데, 작은 앞니나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크라운 하려고 깎고 나서 보면은 이쑤시개처럼 되게 얇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겉에만 단단해봐야 안에가 이미 텅 비어 있으니까 또 부러지거든요.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하는데, 대부분 경우는 그냥 코어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원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앞니 실활치료 해보면 단순히 신경치료해서 변색이 된 분들보다 안에 그 신경 조직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아말감 코어를 썼거나, 아니면 신경치료가 좀 덜 돼서 그게 뭔가 약간 염증성 그런 조직들이 치아를 자꾸 더 변색을 시키거든요. 치료 자체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해놓고 미백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개원은 10년 넘었는데 아직 미백했던 게 다시 어두워졌어 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원인이 제거됐으니까. 근데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생기는 약간의 변색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 정도는 미백 브리칭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들마다 말씀하시는 건 다른데, 원인 제거만 잘 되고 신경치료가 잘 마무리되면은 그냥 반영구적으로 저는 간다고 봐요. 사실 이렇게 앞니 하나가 이 정도 변색이 되면 웃을 때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치료가 그렇게 힘들지가, 아프지도 않거든요. 이거 구멍을 이렇게 파내고 임시제로 메워놨다가 뺐다 꼈다 하면서 이제 미백제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지막에 이렇게 됐죠. 따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미백제만 몇 번 교체를 한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치아가 변색이 돼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활치 미백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막상 병원에 가보면 착색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선 원인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거는 잘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힘든 치료가 아니거든요. 아프거나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치료 한번 받으시면 좋겠어요.